지능이 매우 높은 천재 집단,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동선수 또는 사업가, 뛰어난 실적을 달성한 세일즈맨 또는 저명한 정치인과 학자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 방면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릿이라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릿은요, 근성 또는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성품인데요. 이 그릿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또 그걸 키워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천재들에게 주는 메가더 펠로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가 이야기하는 그릿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열정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돈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창의적이며 또한 성실해야 한다고. 그런데 왜 열정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자동적으로 턱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도 아주 작은 단계부터 스스로 키워나가야 된다. 베리 슈워츠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열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매우 쉽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열정을 쏟을 것을 여태껏 만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얕은 단계에서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해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해법으로 저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은 관심에서 시작한다. 관심은 생각보다 작고 사소하게 시작이 된다. 이 작고 사소함은 결국 내가 열정과 관심에 멀어지게 만든다. 이 작고 사소함이 떠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순수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라. 10대 시절, 10대 때에는 경험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경험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다. 그때 즐거워했었던 소소하고 미미한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열정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릿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열정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습의 질을 높여라 라는 것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열정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해볼 때 이 연습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연습을 할 때 겉핥기로만 하고 쉽게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신은 이 공부와 안 맞아 라고 판단한다던가, 즉 어떤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몰입 상태가 되어 기획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빈틈없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러고 나서야 내가 열정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험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쉽게 그 일과 열정,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방법, 연습의 퀄리티를 올려라 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시 일어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노력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노력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 노력의 고통이 두려워서 심지어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노력의 고통을 이겨내며 전진하는 힘은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세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 중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은 결국 끊임없는 시도를 하면서 노력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네요. 이 책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자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요, 모든 일에, 자신이 하는 일이 크고 작건 상관없이 모든 일에 데드라인을 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게 되면요, 그 데드라인 때문에 사람은 이 기한을 맞추려고
몰입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 이 데드라인이 다 된 결과 딱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몇 점인지, 진행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시 데드라인이 끝난 다른 것들의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드라인이 매우 많이 설정이 되면요, 그만큼 여러 번 시도하고 몰입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시 일어나는 자세, 즉 근성을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의 그릿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릿 점수 측정을 검색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자가 제시한 그릿을 강화하는 3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